저도 간만에 사우나도 가고 반신욕도 하고 아주 푹 쉬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광화문에서 3.1절 기념 행사가 있었죠. 문재인이 연설을 하던데 들어보니까 또 개소리만 또 존나게 하더라고 또. 아니, 글쎄 빨갱이란 표현이 일제히 잔재래. 진짜 미친 새끼 진짜. 아니 뭐가 그렇게 캥겨? 뭐가 그렇게 캥기는지. 아니지만 조금 있으면 오뚜기 카레도 일제히 잔재라고 하겠어. 뭐 한마디로 뭐예요? 지가 빨갱이니까 빨갱이란 소리 하지 말란 얘기지. 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빨갱이한테 빨갱이라고 하면 전부 다 펄쩍 뛰어. 무슨 막 전기 오는 것처럼 막 부들부들 막 떨어 막. 제가 주변 잡발들한테 종종 빨갱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애들이 막 개거품으로 부들부들. 누구한테나 전곡을 존나게 맞으면 아프거든. 다 그거예요. 문재인도 똑같은 케이스죠? 이 새끼가 뭐 내 구독자인가? 문재인이 지가 쓴 책에 그렇게 썼어요. 베트남이 적화 통일되는 걸 보면서 희열을 느꼈다고. 자, 팽맨 TV 3.1절 특집 다시 생각하는 일제시대. 보통 동영상보다도 조금 길게 건 19분 가까이 했네요. 보통 저거 반 수준 뭐 10분 정도인데 특집이라고 했네요. 꽤나 준비를 했다는 얘기죠. 이 팽맨은 제가 뭐 거짓말,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선동이라 그랬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친구는 개구장이 같아요. 인상도 좀 그렇고 말하는 것도 뭐 망설임도 없이 쭉쭉쭉 하는 게 그 철없는 애들이 그냥 막 떼짱 쓰면서 막 밀고 나가는 그런 것 같기도 해서 뭐 개구장이 같기도 해요. 하고 그래요. 보고 있으면 좀 웃었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무조건 마냥 미운 건 아니고 근데 대책이 없어 보니까 사람이 도저히 어떻게, 그러니까 신념이 그렇게 굳어져 버리면 어떻게 안 되는 그런 개구장이. 제가 성재준 씨도 가끔 했는데 이 친구는 겉멋이 들었고 세상 물정 모르는 이중인격자 같고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 친구는 또 이렇게 개구장이 같고 그래요. 근데 개구장인데 대책이 없어요. 근데 막 내지를 버리니까 더 대책이 없고. 그리고 이번에는 상당히 조금 세게 나오는데 그 댓글들을 쭉 보니까 왜냐면 댓글에 대해서 조금 이래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렇게 강하게 배팅하는 데 대해서 댓글들은 도대체 어느 정도를 보고 있는지 싶어가지고 보니까 쭉 보니까 뭐 그 중에는 외국에 있는 강 이렇게 강하게 나갈 때는 다치지 않느냐, 개정 폐쇄 당할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몇 분 보여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친구의 동영상 처음에 보고 딱 이 친구 미국이나 어디 외국에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죠. 거리 때문에 안전성하고 관계될 수도 있다. 제가 처음 느낀 것을 다른 분들은 이제서 느꼈는가 보죠. 그 척보면 왜 모를까? 그리고 이거예요. 이 친구는 외국에 있는지 국내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통상 어떤 유튜브 사정을 보면 외국에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강하게 때려요. 배팅을. 국내의 어떤 권력자라든지 힘 있는 쪽에다가도 직접 배팅을 해요. 외국에 있는 친구들이 주로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 환경하고도 좀 관련되어 있어요. 방치하는 유튜브 환경. 왜 방치해요, 유튜브가? 세계 자본이잖아요. 이래야지 돈을 더 많이 벌거든요. 무서운 거죠, 유튜브 환경이란 게. 그냥 우리 단순한 자본주의 경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자, 제가 지금 앞에 동영상에서 잠깐 그거 늙은 도령의 글을 소개하면서 제가 제 동영상을 삭제를 하든지 관리를 하겠다고 댓글, 말도 안 되는 댓글 뭐 이런 취지로 하면서 잠깐 읽었는데 그거 관련된 것은 잠깐 서로를 잠깐 한 번 더 읽고 간단한 몇 개만 또 들어가도록 하죠. 이거 오늘 사실 하기 싫었는데 이 친구 오늘 동영상을 보니까 이건 도대체 그냥 막 산으로 배가 올라가요 그냥. 그래서 할까 말까 하다가 이거 길어질 것 같아서 더군다나 하기 싫었어요.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긴 하지만 워낙 그 전파력이 커서 지금 뭐 오늘 올렸는 것 같은데 지금 조회수가 5만 몇 개고 무슨 댓글이 1,400 몇 개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하게 되었는데
아이고 유튜브를 때려치우든가 이건 뭐 응? 이런 친구들 보고 있으니까 그만 제 더러운 성질에 그냥 못 지나가고 또 하게 되네요. 읽어볼게요. 그분 걸. 유튜버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거짓말과 가짜 뉴스, 잘못된 정보와 왜곡된 지식, 터무니없는 음모론, 악의적인 루머, 저급한 논평들이 넘쳐난다. 모든 것이 왜곡되고 조작되어 있다. 논리적 오류와 충돌, 반론 같은 그런 것들은 언급할 수준도 아니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뭐 반박하는 것도 무의미할 정도로 개판으로 가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방송 전체가 엉망진창인데 무엇을 지적해야 될지 염두도 나지 않을 정경이다. 그게 뭐든 얼굴에 철판을 깔지 않는 한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이다. 그런 말들이 홍수로 넘친다. 그런 방송국을 수만에서 수십만원이 듣고 있다. 유튜브 방송 생태계는 사실과 진실, 팩트가 살아남을 수 없는 공간이라는 것을 하고 공간이다. 넉넉히 확인할 수 있다. 그런 곳이라는 것을. 수익을 위해서는 돈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는 그런 곳이다. 가짜 뉴스와 음모론, 루머, 오염된 정보, 악의적인 비난, 차별과 혐오, 발언 같은 바이러성 콘텐츠가 그렇게도 많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은 채 세상을 점령할 수 있었는지 알 수 있었다. 요지경이 아니라 지옥 그 자체였다. 아수라장도 이런 아수라장이 없었다. 구글이란 초국적 기업이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버는지 알 수 있었다. 자, 이분 글 중에서 살짝 필요한 방식으로 문구를 건쳤고요. 그 취지는 그대로 살리면서 이 정도로 하고, 자, 보세요. 이 팩맨씨 뿐만 아니고, 한나라당 쪽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도 물론 다 그렇고, 민주당 쪽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자, 이거, 삶의 궁극과 이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 동영상의. 삶의 궁극과 당위를 모르구나. 외면하면서 똑똑한 인간들이 넘치는 세상이라서 이런 거예요. 자,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은요. 인간이 사는데 궁극적인 어떤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자, 그러려면 거기에 필요한 당위가 무엇이냐, 이런 것을 몰라요. 많이 배운 자들도 그러고, 유튜브 하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고요. 모르구나. 대부분 몰라요. 일부는 알 수도 있는데 외면해버려요. 그러면서 엄청 똑똑해요, 인간들이. 지식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태의 결과는 국민들 한 80%가 삶이 고달프다는 그런 어떤 현실로 드러난다, 이런 얘기죠. 즉, 이런 인간들이 넘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필연적으로 양극화의 역사가 계속되고 그 비극의 상태인 세상이 이제 계속된다, 이런 얘기죠. 그 인간의 인류는 시대를 관통해서 10대 90이라는 가불 구조가 영속화해 왔어요. 물론 10대 90이 아니고 이 현대에 이르러서는 20대 80이라고 이렇게 또 진단할 수도 있겠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서 행복의 정도를 그 요구 수준을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90%가 고달픈 을인지 80% 정도가 고달픈 을인지 그 정도 수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10대 80 구조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인간의 어떤 현실적으로 살면서 인간 세계에서 많이 개선되었을 때도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의 상태가, 대한민국의 상태가
그래도 20%는 행복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야 10% 정도밖에 안 돼 아니야 이 진짜로 행복한 놈은 1%밖에 없어 이렇게 여러 가지 볼 수 있는데 저는 일단 10대 90으로 이제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객관적 진실은 아니지만 뭐 그렇게 봐도 크게 들리지 않죠. 그리 별 걱정 없이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돈만 있으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짜릿하고 재미있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그러잖아요. 그거 누구나 다 인정해요. 그런데 돈 없는 인간들은 바로 헬조선 지옥이 대한민국이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인정해요. 자, 그런 기준으로 볼 때는 값을 10%로 봐줘도 관계없어요. 10%보다 좀 적을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뭐 10%를 보고. 근데 이제 이것이 모든 인류가 그런 건 아니고요. 국가마다 다 틀린데 다만 이렇게 갑을 구조로서 심각한 양극화가 아니고 상당히 거의 벗어났다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인간이 세상에 나와서 살면서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행복 다 같이 공존 뭐 이런 거 관계된 것이죠. 공존하는 상태의 공존으로서의 행복 그런 상태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루었다고 볼 수 있는 이제 나라는 그러면 없느냐? 그거는 조금 있죠, 지구상에. 몇 나라 있죠. 그게 많지가 않죠. 전체 뭐 지구상 국가 중에서 뭐 10%도 안 되죠. 5% 정도 될까요? 뭐 지구상에 한 200회 되면 한 10%가 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선진국인데 선진국 중에서도 전부 다는 아니고 그 중에서 일본은 또 빠지는 것 같아요. 일본 같은 데 해당 안 되죠. 거기는 나라는 부자지만도 국민은 이렇게 양극화가 심하죠. 미국도 그런 나라고요. 그런 나라를 이거저거 빼고 나면 또 많이 줄겠죠. 어쨌든 간에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 인류가 이렇게 인류 역사의 시간 지금 2019년인데요. 2000년이 넘도록 이렇게 흐르면서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 겨우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그런 어떤 양극화가 어느 정도 벗어나서 조금 어느 정도 공존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나라가 되기를 시작한 나라가 몇 나라가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 겨우 이제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20세기 후반에서 몇십 년 지났으니까 그 몇 나라들은 상당할 정도로 이렇게 공존의 상태가 이루어졌죠. 물론 대한민국은 어림도 없고 아직도요. 어림도 없고 대한민국은요. 어림도 없기 때문에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고 이런 거예요. 늘 얘기했지만도 자살은 모든 부정의 집약적인 현상이라 그랬죠. 상징 현상이라고. 뭐 그거 뭐 얘기할 것도 없죠. 대한민국에 무슨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고 무슨 비정규직 무슨 자영업자 문제 지금 심각하고 뭐 다 그런 거잖아요. 그야말로 귀족 노조라든지 공조직에 공무원이나 공조직에 있는 사람 그 외의 자산을 가진 일부 뭐 대기업 관련자 무슨 금융기관에 있고 뭐 그런 사람들 외에는 다 불안하잖아요. 오늘도 불안하고 미래도 불안하고 죽을 때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자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10대 90의 가벌 구조가 영속화된다 그랬는데 결국 고대에서부터 조선시대까지 뭐 이제 일제시대는 근대화라고 하죠. 여기에서 일제시대의 근대화가 이루어졌다 이런 주장들이니까요. 어쨌든 실존 어떤 우리의 한국의 근대화는 일제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졌다 주장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논란이 많죠. 나중에 댓글 할 때도 나올 것 같은데 웃기지 마라. 어떻게 일제시대에 근대화라 그러냐 뭐 반론도 있는데 일단 인정하고 어쨌든 고대로부터 뭐 조선시대 이럴 것까지 오랜 시월 이전 다음 일제시대 그리고 해방된 후에 해방공간 그리고 87 민주화 있기 전까지 또 수십 년 또 그런 이렇게 전후 그 후에부터 오늘날 이르기까지 또 뭐 다른 기준으로 아날로그 시대, 디지털 시대 이렇게 봤을 때 결국 인류를 시대를 관통하는 모든 시대를 다 따져도 이 심각한 가벌 구조는 변경이 안 됐다 이런 얘기예요.
깜깜하던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 모든 문명화되고 대학이 70% 이상 나오고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이 우주 질서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 비밀을 알게 되었고 신이나 어떤 이런 어떤 관습이라든지 어떤 뭐 신비로움이라든지 무슨 이런 토속적인 어떤 그런 어떤 정령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인간이 어떤 사고가 지배당하는 상태에서 벗어나는 이 21세기에조차 이 가불 구조가 안 벗어나는 게 왜 이런 거예요, 인류가. 분명히 물질적, 정신적 모든 것이 옛날 근대화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개명이 되고 문명이 발달했는데 왜 인간 세계는 이 가불 구조가 물론 옛날보다도 가불 구조가 조금은 줄어들었지만 따져보면 크게 줄지도 않았어요. 옛날에 양반하고 왕족 다 따지고 나서 그 밑에 그 중인들 빼고 상당히 높은 중인들 빼고 서민들을 따지면 10대 90대 구조는 옛날이나 지금이랑 큰 차이는 안 나요. 조금 더 얼들이 줄어들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러면 이것이 왜 그러면 인간 세계는 이렇게 인간이 그거 노력을 하고 인류가 수많은 어떤 시행착오를 거치고 물질 문명 정신 어쨌든 지식도 과거에서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지식이 함량이 늘어난데도 그런데 왜 인간 세계는 이렇게 국민의 전체 중에서 그 대부분이 불공평 상당히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어쨌든 간에 불공평하고 고달픈 삶을 인류는 사느냐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여기에 뭔가 비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많은 위정자들이 오랜 세월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겠다고 공약을 하고 고민하고 정책을 시행해 왔잖아요. 그런데도 변경이 안 되고 있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일부 그런 국가 외에는 이걸 우리는 규명을 해야 돼요. 이걸 규명하면 이 팽미애 씨 이런 분들이 왜 저러는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팽미애 씨 저런 분들이 인간의 삶의 궁극과 당위를 이제 모르거나 예면하는 그런 형태인 거예요. 그게 팽미애 씨뿐만 아니라 다들 그래요. 성재준 씨도 그렇고 대한민국 위정자들도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극히 일부 사람 외에는. 근데 극히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마이크를 잡을 기회도 또 없어요. 현실 정치에 잘 나오지도 않고요. 나와본데 별 볼 일 없고요. 그 사람한테 주어진 지분이 극히 작기 때문에. 그럼 국민들도 전부 모르고요. 왜 이렇게 되는지를. 자, 그 얘기를 좀 하려고 이 팽면식을 하지만도 이걸 하나 수단으로 데려왔다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관련되는 것이 그리고 또 미국의 그 양극화가 심한 나라인데 미국도 공화당, 민주당, 한국은 신한국당, 민주당 이래 있는데 미국은 한국이랑 똑같아요. 분명히 두 개의 정당이 서로 경쟁을 하고 한쪽은 조금 더 진보고 한쪽은 조금 보수고 이런데 뭐 정권을 바꿔오면 어느까지 흘러왔어요. 그 똑같아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양극화가 심한 것은 이거 왜 이런 거예요 도대체. 자. 여기서 이제 키워드가 뭐 국가와 민족이냐, 계급이냐, 개별적 사실과 진실이냐, 삶을 궁극에 대한 당이나 가치의 설정이냐, 다음에 인간은 동시대에서 서로를 비교하면서 행복도를 느끼는 동물이다. 그런 문제. 지난번 다른 저 동영상에서 이런 얘기 좀 했습니다. 또 선택 불가능성으로서의 역사의 특성, 그 다음에 자본의 자발적, 간접적, 포석적 지배의 능력. 그리고 자본이라는 것은 강제로 이렇게 인간을 어떤 총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간접적으로 자기 발 안에 기어 들어오는 방식으로 인간을 포섭을 하는 그런 지배의 능력이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좀 해야 되고 그러거든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있겠습니다. 예.